안녕하세요. 2월 5일 오전 11시 42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오늘 뭐 다행히 주말이라서 뭐 밖을 안 나가도 되는데, 영하 10도, 아침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 갑자기 어제 미국 시장도 불안불안했는데 시작할 때는 마침 또 끝날 때는 나스닥이 좀 올라서 다행이고요. 코인들도 갑자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살펴보겠고요. 일단 오늘 이틀 전에 제가 넥소 지갑에 그 스테이킹 한 걸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 오프닝은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어쨌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000불대, 16,000 뭐 언저리였는데 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포트폴리오 잔액도 17,000불을 넘었네요. 뭐 이자 획득도 코인 수량으로 그러니까 그 코인 수량 받은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이자가 51달러 뭐 이렇게 됐다는 거고, 오늘 또 뭐 오후 5시 매일 오후 5시 되면 또 수량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포트폴리오가 이게 뭐 일부 제가 여기다 이체시킨 일부 포트폴리오인데 제일 많은 게 이제 XRP죠. XRP를 보면은 지금 뭐 44개, 그러니까 넥소를 빼고 XRP 뭐 44개를 한 달 동안 넥소로 전환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 중간에 전환한 이유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제 예치를 해서 만기일이 3월 달로 바뀌었죠. 지금 넥소가 이자로 자라고 있고, 그때 왜 바꾸었냐를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게 지난달 1개월 예금에 대한 이자 받은 거죠. 여기 뭐 20개, 24개, 넥소는 4개, 5개, 뭐, 이 정도 받은 거. 그때 이유를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이제, 레벨이, 레벨이 지금 이제 1%에서 5% 할 때 실버로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지금은 0.13%인데, 1%에서 5%의 비중이 되면 실버가 되고, 5에서 10%면 골드가 되고, 10% 추가하면 플래티늄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출 이자율도, 싸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암호화폐 저축 이자율이 0.25%씩 증가하고, 이 플래티늄 인가는 5% 정도 된다는 거죠. 5%. 지금은 이제 정기예금을 하면 플러스 1%가 붙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하면 6%까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넥소 이자율은 여기 플러스 2%가 더 붙습니다. 넥소 이자율도 높은데 레벨이 올라가면서 더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스테이킹 할 때.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설정인가요? 설정에 보시면 이 토큰으로 이자를 받는 거죠. 이 토큰으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간다면 다시 이걸 동일통화로 이자를 받으면은 이제 예치한 코인으로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잠시 보여드린 거고요. 이드름 스테이킹 모집을 또 합니다. 2560개 5회차. 5회차로 2560개를 또 하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 뭐지 4일하고도 뭐 2시간 14분 남았다고 하는데 2월 9일 오후 2시죠. 이때 또 한다고 하고 5% 정도 되는데 어 아무래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지금 저도 이제 한 며칠 안 됐는데 어쨌든 0.003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수량으로 받으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금액이 커진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매일 9시 15분에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조금씩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가격이 오늘 또 보면은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이더리움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 이게 가격이 뭐 오늘 아침에 5,100 거의 50만 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더리움도 거의 뭐 270만 원 밑으로 27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그 이제 370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스테이킹을 해서 이더리움을 봤는데 가격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걸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은 그 이자라는 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뭐 부동산처럼 어떤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서 가격 인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의 가격 인상 효과를 노려서 그게 인플레이션 했지. 그러니까 현금은 쌓아두면은 그 가치가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이미 물가 상승률과 같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어떤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면 그게 인플레이션 해지가 된다는 거죠. 금 같은 거, 부동산, 뭐 그런 건데, 현재는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뭐 다 규제에 취약하고, 규제에 좀 약한 면을 보이는 거죠. 이런 것도 정책이라든가, 정치적 이슈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좀 흘러내릴 수 있다. 뭐 그런 위험성은 있긴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이 가격대가 최고치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서 사가지고 스테이킹을 해놓는다고 그러면 가격 오르는 차익도 있지만 스테이킹으로 받은 그것도 뭐라고 할까 그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꽤 큰 금액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스테이킹, 디파이 이가 곽강을 받는 것이고요. 제가 이틀 전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빅 아이디어스 인 22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이전 2021년도의 빅 아이디어스와 다른 차이점은 이제 디지털 월렛. 뭐 21년도에도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었던 것 같고 비트코인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지털 월렛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더리움 앤 디파이 그 다음에 웹3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앤 디파이와 그 다음에 웹3 그리고 디지털 월렛 이 세 개가 제가 그래도 그나마 작년과 다르게 새로 들어온 거여서 좀 관심이 많다. 그 중에 이제 디파이도 제가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정말 디파이의 힘이라고 할까?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느낍니다. 이런 스테이킹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오늘 코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저도 어제 퇴근해서 유튜브 공부하다가 이제 그분이 먼저 이야기해 줬는데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뉴스가 좀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역시 미국의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알려주는 소식이 이렇게 뭐 웬만한 기자들이 쓴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알아보고 본인들도 알아보고 이제 뭐 유튜브를 만드시니까요. 알짜 같은 정보죠. 물론 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제가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길도 있겠습니다. 뭐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런 거예요. 그 테조스를 스테이킹해서 뭐 몇천 개를 받았다는데 미국 국세청이 IRS인가요? IRS에서 세금을 때린 거래요. 그래서 그 부부가 아니 내가 스테이킹을 해서 받은 거 팔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세금을 때릴 수 있냐. 그래서 소송을 걸었답니다. 정부를 상대로 IRS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그 판사가 그 부부 편을 들어줬는지 어쨌든 그거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 그래서 스테이킹으로 해서 받은 코인에 대해서 아직 팔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다. 뭐 이런 그 내용이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도 그런 기사가 나긴 났던데 그래서 이제 코인이 좀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빗썸과, 코인은행도 출금 주소 관리라고 해갖고, 그 출금 주소가 본인 걸 증명하라는 이상하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인 걸 아닌데다가 본인 거에다 보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거를 내가 원하는 곳에 보내는데, 그런 관리를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진짜 필요한 규제 같은 건 안 만들고 참 쓸데없는 규제만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이, 또 이 정치적인 이슈로 흘러가는데, 또라이가 너무 많다. 제대로 일 안 한다. 국회의원들을. 그리고 정부에 있는, 이런 정책을 위반하고 만드는 사람도 또라이가 많다. 일 너무 안 한다. 너무 무식하다. 어제 윤석열이도 아리백이 뭔지 모르다고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뭐 가르쳐 주는 게 예의다. 이런 참 대통령이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모른다고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어디 저기 외국에 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망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지도자 일개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아리백이 뭔지도 모르고 뭐 전에 저 작게 5027도 모르고 뭐 아는 게 거의 없던데 어? 참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미국에서 그 부부가 소송을 저는 지지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소송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이제 이런 코인 산업 생태계를 하는 사람들이 그 업체에서 후원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비 대주고 저 정부기관과 더 강하게 싸워라 뭐 이렇게 응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조세의 가장 기본 원칙,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른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팔지도 않았고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 세금을 때린다라는 거는 좀 모르겠어요. 물론 부동산도 뭐 매매하지 않았지만 그거는 보유 개념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지만 이런 그 정권에도 보유한다고 세금 매기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 비유를 하자면요. 뭐 코인이 정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유를 하자면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매기는 게 부동산 말고 자동차 그거 말고 근데 이런 것까지 적용한다? 아 이건 좀 많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이제 매매를 해서 차익에 나온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는 당연한데 근데 뭐 역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죠. 아 내가 주식을 사서 손해보고 팔았는데도 세금 떼가잖아요. 그리고 배당 소득세도 법인들이 법인세를 내고 남는 수익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했는데 거기에다 또 세금을 매기잖아요. 저는 그게 이중과세 논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이 세금 문제는 하면 끝이 없는데, 예, 오늘은 이쯤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코인 상승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에 있는 모 부부가 테조스를 스테이킹해서, 몇천 개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이라고 할 수 있는 IRS가 세금 부과를 했는데, 소송을 걸었어요. 그 부부가. 예. 그래서 그거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그 부부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코인이 상승을 해서, 뭐 마치 우리나라 기사 타이틀에는 뭐 저기 세금을 안 매기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코인에 세금을 안 매긴다 뭐 이런 타이틀로 달았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뭐 타이틀을 뭐 미 암호화폐 세금 면제법 추진의 급등 뭐 이렇게 듣던데 저는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소액 거래 200달러 미만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한다라고 뭐 이렇게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소액 거래라는 게 뭐 200달러 미만을 뭐 연으로 따지는 건지 뭐 건수로 따지는 건지 이게 참 뭐 애매모호하죠. 예,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유튜브 보고 듣기로는 어쨌든 테조스에 관한 스테이킹으로 받은 그런 거에 대한 세금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좀 옳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대장인 비트코인이 100만 원 넘게 5,150만 원까지 다시 복귀했고요. 4천만 원까지 거의 떨어졌잖아요. 4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뭐 이제 한 1,100만 원 정도 올라온 격이고 이더리움도 2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올라온 격이고요. 리플도 뭐 700만 원 아래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오늘 846원까지 올랐고 여러 가지 뭐 제 코인들이 조금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개인적으로 올해도 뭐라 할까 코인들은 좋아 보인다. 다만 이제 작년 11월 달에 최고치를 찍고 엄청나게 낙폭이 컸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금리 인상 시기의 위험 자산으로 대표되는 이제 주식과 코인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덱스 그래소 중 하나인 팬케이크 수합에서 제가 이제 케이크를 팬케이크 케이크 그거를 이제 예치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자라고 있죠. 수량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69.11282 이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539.16 뭐 이렇게 됐죠 가격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스에 다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걔가 지금 한 9,500원 정도 하죠. 바이낸스는 뭐 50만 원 턱밑까지 왔고, 루나도 뭐 7만 원 정도, 예, 이 정도 왔고. 그래서 이런 스테이킹이 좋은 게 디파이라고 하는 스테이킹 이런 게 좋은 게 이거는 풀이긴 하지만요. 풀이 좀 고금리입니다. 사실 풀에 맡기는 게 고금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넥소에서 그냥 스테이킹 하면 연 5% 정도 수준이지만 이런 거는 뭐 연 이율로 63.21이잖아요. 복리이자 연 응? 63.21이잖아요. 이게 뭐 일반적인 은행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5%는 뭐 일반 은행에서 금리 인상이 되니까 5% 적금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금리는 뭐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선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스테이킹 풀에다가 이렇게 예치해가지고 초기에 선점해서 물론 물량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치고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분산 투자하듯이 조금씩 늘려가는 게 저는 뭐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케이크도 이렇게 해서 저는 일단 뭐 100개까지는 한번 늘려보고 계속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더 늘려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비스매스도 계속 사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사고 있습니다. 거의 뭐 8,600원, 8,700원, 8,800원 뭐 이런 데 계속 사고 있는데 이제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이쪽으로 보내서 이제
수량을 좀 늘려갈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그건 이제 플레어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어쨌든 저기 플레어팜에서, 물론 플로어 X에서 이제 캔디로 바꿔 카나리 달러로 바꿔서 송보드랑 이렇게 LP,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이렇게 LP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스테이크를 했어요. 뭐 1.8개 정도인데, 1.8개를 어제 아침 8시쯤인가요? 7시 몇 분인가 제가 어 만들어서 계속 공부를 했었거든요. 계속 공부하다가 이거 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어쨌든 만들어서 이렇게 예치를 해서 이제 이거 한 시간 조금 못했을 거예요. 한 시간 못 돼서 이렇게 이자 붙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 11시 10분? 어제 오전 11시 10분에 하니까 뭐 벌써 두 배? 아까 0. 뭐 이게 9였잖아요. 0구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189가 된 거예요. 한 뭐 두세 시간 만에.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오후 2시 51분에 또 하니까 3, 4, 5. 뭐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후 4시 48분에 이것도 캡처한 건데 4287.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전전날에는 이게 뭐 계속 그전에는 한 340%, 360%까지 저기 봤거든요. 제가 이자율을 APY 이자율을 봤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292%까지 봤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NAN으로 표기가 되면서 이자율 표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한번 좀 욕심내서 한번 어떻게든 만들어 보고 예치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이중 보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S핀으로 이렇게 봤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델리게이션 리워드라고 해서 송보드도 있어요. 이게 이제 수량이 되면 이제 클레임을 누르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디파이의 이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자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런 게 디파이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 7시 5분에 캡처한 거는 이제 그 앞자리가 바뀌었죠. 앞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1로 됐는데 어쨌든 하루가 됐습니다. 딱 만 하루가 지났는데 만 하루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SP의 가격이 어떻게 되냐? 뭐 가격이라기보다 상대적인 이제 비율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를 이제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에스핀이 지금 제가 이거 어제인지 오늘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찍어보면 이게 에스핀 한 개가요? 한 개가 캔디가 44,214개라는 거예요. 에스핀 한 개가. 그러면 이제 뭐 계산이 이 정도면은 상대적인 체감이 되는 거죠. 어 캔디는 지금 송보드 10개인가? 그렇거든요. 캔디는 송보드 10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SP는 송보드로 바꾸면은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면 되죠. 10을 하면 44만 개. 44만이 214개라는 거예요. 원 SP니 송보드로 하면 44만 개가 넘는 거죠. 대충 이제 어떤 금액적인 체감이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처럼 스테이킹해서 디파이, 이 플레어 팜에 스테이킹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인마켓캡에 가서 보시면 이제 바이낸스도 여기 보시면 한 48만 원 정도 하고 솔라나 지갑인 팬텀 2,540원, 팬케이크 스왑이 이제 막 9,400원 정도, 넥소 아까 그 지갑 하는 게 한 2,700원 정도 하죠. 2,700원 정도 하고 크라토스라는 뭐 설문조사하는 그 앱도 있던데 그것도 게이트.io에 상장이 돼서 6.47원, 솔로제닉이 좀 올라서 뭐 한 560원, 카나리엑스가 10.8원, 송버드가 109원 정도 하고 있고요. 플랫 파이낸스가 한 2,440원. 그 다음에 오칸파이가 1914원. 릭타늄 이게 이 앱이 지금 지금 엄청나게 그 채굴량을 줄였던데 이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이 회사.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위에 하는 건데 1월 4일날 생긴 건데 이게 정말 실망스러워요. 제가 볼 땐 사람들 별 메리트를 못 느낄 것 같아요. 예. 다행히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물론 미국이 전날 내렸지만 시간에서 상승했고 그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스냅이라든가 핀터레스트라든가 이런 성장주들로 일컬어지는 몇몇 기업이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 이제 아마존은 리비안에 투자한 것 때문에 수익이 좋았던 거고요. 상장을 했잖아요, 리비안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실적이 진 거고, 그 바람에 이제 그 미국 선물 지수가 낮에 이제 상승폭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덩달아 올랐고,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도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8로 상승했고요. 미국 선물도 이제 상승, 지금은 안 열리지만 뭐 상승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월요일 장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이제 오미크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절 독감으로 전환 검토하겠다. 정부가 코로나19 계절 독감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겠다. 뭐 현재 시점 위중증이라든가 치명률이라든가 안정적 유지샷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리오퍼닝 관련주들이 어, 모처럼 만에, 정말 모처럼 만에 엄청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참 좋은 여행, 제주 맥주, 예, 뭐 진에어가 뭐 벌써 한 17.7% 올랐죠. 19,000원 찍고 지금 17,300원에 끝났고, 그다음에 뭐 제주항공도 여기 보면 17,500원, 18,700원까지 갔다가 17,500원, 시간에서도 더 올랐어요. 그리고 CJCGV도 12.18. 그러니까 이런 리오 노랑풍선, 여행, 뭐 항공, 뭐 면세점, 호텔, 뭐 이런 거, 예, 관광, 뭐 이런 거가 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로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보시면은 그런 관련주들이 좀 올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간에서 항공주 에어부산 시간에서 4.85, 예, 이런 게 올랐고 다른 것도 지금 뭐 리오프닝이 어제 뭐라고 할까 가장 눈에 띄게 상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이제 게임주 위메이드가 모처럼 이제 좀 올랐고 게임주도 뭐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한 것도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제 게임주도 상당히 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게임도 카카오 게임즈가 어제 오딘이 구글 매출 1위 탈환했다는 소식에 카카오 게임즈가 좀 이렇게 11.16, 위메이드가 뭐 15.49 올랐고, 게임주도 어제 좀 좋았죠. 어제 게임주도, 아시아나 항공도 이렇게 뭐 10% 넘게 올랐네요. 예, 하나투어도 10% 넘게 오르고, 어제는 하여튼 뭐 리오프닝 관련주가 탑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게임주 말씀드렸고 그 외에 또 보시면은 유가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뭐 에스월도 어제 오르다가 좀 말았던 것 같은데 유가 관련주들이 유가가 지금 어 92.31이잖아요. 예, 브렌트 유가 아닌 그 저기 서부 텍사스 그죠? 예, 이 기준으로 92.31달러. 예, 유가가 거의 뭐 90달러대인데 뭐 100달러까지 갈 것 같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오르는데 어쨌든 이런 유가 상승과 관련된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이고 어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가 탑이고 제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어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인탑스가 좀 많이 내렸죠. 인탑스가 이제 SD 바이오센스 이제 진단키트주가 내리고 진단키트주에 관련된 것들이 좀 내려가지고 좀 그제 장과는 뭐 반대되는 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을 많이 발표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골라볼 만한 걸 이따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도 50만 원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일단 공무주 총장에 세주 받은 거 60만 원 아래는 팔 생각이 없고요. 하여튼 60만 원 이상 가면 좀 팔아볼까 생각 중인데 너무 무리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지트로닉스가 새로 상장한 종목이죠. 새로 상장한 종목이고 퍼스텍이 보통 방산주로 일컬어지는 퍼스텍. 예,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식 차트로 보면은 예, 움직임이 최근에 엄청 좋았죠. 예, 이게 회사 분할도 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예, 회사 분할한다는 얘기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쨌든 퍼스텍이 방산주죠. 방산주.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로 가짜 영상 확보 소식에 방위산업 전쟁 테러 뭐 이런 나오고 진에어도 보시고 TJ 미디어, 왕력, 토비스 뭐 이런 게 있었고 SDI가 나왔고 스코넥이 상장주인데 좀 반대되는 게 스코넥이 이제 뭐 XR, VR 뭐 컨텐츠 제작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게 저기 이지트로닉스는 전기 그 전압 변환기 그런 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죠. LG 에너텍이 좀 내렸네요. 게임주가 좋았고 그다음에
게임주 NC소프트는 좀 내렸고, CGN 진단키트주가 좀 내렸죠. 아까 보시면 SD바이오센스, 그 다음에 CGN 그런 게 내렸고, 삼성전기도 이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닌가. 삼성전기도 너무 많이 내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이 뭐 2,000주 매입했다라고 뭐 나오는데 너무 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SK이노베이션은 좀 올라오고 있네요. SK이노베이션은 좀 올라오고 있고, 너무 그 하락폭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DY가 조금 11,550원까지 갔습니다. 이 최고가를 쓴 것 같은데, 11,850원이 최고가인데, 지금 11,550원까지 올랐네요. 일전에 그 현대차와, 자동 센서 클리닝,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 센서를, 이렇게 뭐 먼지라든가 이런 게 묻거나 뭐 하면은 자동으로 클리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좀 그 급락하다가 조정받다가 다시금 어제 강하게 상승이 올라왔습니다. DY. 예, DY는 DY 파워 같이 봐주시고, DY 파워는 주로 중장비 건설기계 이런 데에 관련돼 있는데, 근데 뭐 트랙트도 자율주행 한다고 하잖아요. 트랙트 같은 경우 뭐 농기계 트랙트도 자율주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오토 센스 클리닝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도 충분히 이 사업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심택도 초반에 49,200원까지 갔는데, 종가는 47,000원. 심택도 좋았죠. 심택도 좋았고, 잘만 달력만 붙으면 5만원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49,200원 제고가 쓴대요, 심택은. 하여튼 PCB 패키지 관련된 것도 꾸준히 관심 가지고 조정받을 때, 물론 이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사면 좋으니까요. 제가 이제 디지털 월렛 할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삼성페이는 비상장이지만 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월렛 사업하기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클립이라는 뭐 지갑도 있긴 하지만 카카오에 결제 솔루션을 함께 탑재한 전자지갑이니까, 그러니까 코인도 담고 이제 결제도 되고, 물론 단알에 페이 코인 전자지갑도 있긴 하지만, 카카오페이가 만약에 그런 디지털 월렛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면 가장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라운드 X가 클레이 스왑이라는 덱스 거래소뿐만 아니라 스테이킹하는 풀이라든가 이런 거 다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메이드 위믹스는 메인넷이 없으니까 그라운드 X의 그 클레이턴 기반의 그 저기 뭐야 스테이킹, 그래서 그 클레바라는 그 스테이킹, 또그 뭐라고 그래, 프로토콜, 클레바 프로토콜도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국엔 컨비전을 볼 때 디지털 월렛에 국내에서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거는 카카오페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카카오페이를 좀 다시 사볼까 합니다. 12만 3,500원까지 떨어졌는데, 직접 뭐 11만 7천원이죠. 가장 11만 7천원이 상장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이죠. 이 가격이 공모가보다는 높은가? 공모가가 얼마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가격대면은 충분히 이 디지털 월렛의 성장세를 봐서는, 미국에서 성장세를 봐서는 우리나라 또 디지털 월렛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카카오페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카카오페이를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월렛이 엄청나게 미국에서 크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좀 보면은, 일단 실적을 봐요. 테스나. 아까 심택도 얘기했지만 테스나도 51,3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약간 이제 59,900원으로 끝났는데, 테스나도 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어제 움직임이 좋았죠. 그다음에 T로보틱스도 좀 움직임이 최근에 계속 좋습니다. 계속 좋고, 뭐 이제 내리기도 하는데, 그럴 때 한번 담아서 이렇게 오를 때 이렇게 팔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게 움직임이 괜찮고, ABL 바이오가 이제 기술 이전 수출 이후에 좀 많은 약세를 보이긴 하는데, 저는 뭐 재진입했습니다. 이전에 다 팔고 다시 재진입해서 분할 매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ABL 바이오 좀 그렇고, 어쨌든 제가 아까 심텍, 테스나,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이 ABL 바이오 뭐 이런 거 있고, 노바텍도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제 4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한번 또 재진입해볼까라고 생각이 중이고요. 그 외에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은,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미반도체, DB하이텍, 유진테크, 넥스틴,
뭐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 그대로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이 있지만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면 실적 나쁘지 않거든요. 하나머티리얼즈도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이 잘 나왔고 그 외에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꽤 잘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뭐 계속적으로 좋을 거라고 봅니다. LX 세미콘도 마찬가지고요. LX 세미콘 그다음에 GST, 코미코가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이게 저도 아직 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파악은 안 되지만 미국의 그 오스틴 공장 옆에 이제 뭐 코팅 세정 많은 업체인데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미코의 자회사로서 코미코도 괜찮은 종목인데 이전에 거의 뭐 6, 7만 원대에서 놀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종목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드림텍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1조 2천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근데 사실 이게 주가가 힘이 없어요. 드림텍도 보면은 실적 발표했는데 1조 2천억 정도의 작년 연간 매출이면 상당히 괜찮거든요. 이 정도 매출 나오는데 너무 뭐라고 할까 이게 주가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업이익은 이제 보니까 연간으로 보면 963억 이게 매출은 1조 2,316억이에요. 1조 2,316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963억 단기순이익 791억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회사거든요. 근데 드림텍이 나무가를 또 인수해서 카메라 모듈 뭐 이런 또 하고 있고 그 위로는 유니캐스트가 있고 유니캐스트는 AI 매틱스라는 비상장 자율주행 관제 시스템 하는 회사도 있고 계속적으로 저는 뭐 시너지가 있다라고 보는 계열사들이 많기 때문에 드림텍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가격이면 싼 것 같아요. 네, 뭐 MC넥스도 좀 많이 내렸죠 최근에. 그래서 MC넥스도 괜찮고 인탑스가 최고치를 뚫고 지금 뭐라고 하냐 방역 체계 변화, 독감 뭐 이걸로 방역 뭐 전환한다고 해서 계절 독감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이제 진단 키트주가 내리니까 같이 이제 SD 바이오센스의 케이스를 납품하다 보니까 이제 좀 같이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선주도 뭐 부품, HSG 엔진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만원 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 또 TSE도 좀 눈여겨보시고요. TSE는 이제 뭐 리노공업, TSE, 그 다음에 ISC 3대장인데, 어쨌든 TSC가 뭐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지만, 그게 아주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예, 7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리노공업도 뭐 18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는데, 17만원대까지 떨어졌나요? 17만원, 18만원 밑으로 떨어졌던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리노공업을 좀 추매를 했고, 저는 리노공업은 뭐 진짜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다만 주가의 높고 낮음이 이제 수익에 영향을 주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싼 주식들이 좀 많아요. 물론 이제 이게 분위기에 따라서 가격이 뭐 좌지우지 되는데 어쨌든 실적에 비해서 싼 종목들이 많다. 언젠가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금요일 날 미국장도 상승으로 마감해서 나스닥 기준으로요. 상승으로 마감해서 월요일도 좀 기대되고 1월 달에 그 하락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2월 달은 조금 회복해보자. 예, 분위기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를 기대해 보고요.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뭐 엔딩으로 말씀드리지만 클로징으로 디지털 월렛 그다음에 이디움 앤 디파이 웹3 이런 거에 한번 그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저는 이제 미래 금융 아니 디지털 금융의 미래 지난번에 타이틀을 달았을 때 디지털 금융의 미래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액이라도 작 조금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기능을 배우시는 게 지금부터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할수록 고 이자를 주니까요. 높은 이자를 주니까요. 예, 한번 여러분도 그게 겁나신다면 소액으로 그냥 이래도 상관없다.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제가 권장해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지식이 되는 겁니다. 예, 보다 그 큰 것을 먹기 위한 지금의 어떤 걸음마를 해본다는 거예요. 큰 이렇게 걸음을 떼본다는 거예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 공부도 꾸준히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